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청고마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말은 살찌고 뭐 하늘은 높고 네. 기분도 좋고 이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세상이 싫고 뭐 나는 기분이 안 좋고 네. 세상에 되는 일도 없고 네. 만사가 귀찮고 우울하다. 죽고 이런 싶다. 분들, 죽고 싶다. 네. 거의 막판에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꼭 우울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울증 약이 여러 군데 이제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식욕을 억제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좀 불안한 것도 통증. 좀 진정시키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약의 처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진짜 우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 19세예요. 만 네. 19세 환자, 남자 환자인데 왔는데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 등치 큰 친구. 덩치 큰 네.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왔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게 일단 없어요. 없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뭐 탈출을 좀 해보려고 온갖 것을 해보고는 하는데 잘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고생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휴학을 해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계속 빈둥빈둥 놀게 되니까 그래도 또 뭔가를 해보려고 네. 이제 공유 오피스를 좀 얻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는 거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이게 프로그램도 좀 짰다가 뭐 작곡도 좀 했다가 뭐 검색도 좀 했다가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이런 시간을 조금 보내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는 또 할 게 없는 거죠. 침대에서 또 유튜브를 보다가 저녁을 먹으라 그러면 저녁을 좀 먹다가 그러다 보면 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렇게 해서 또 밤을 또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겨우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도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최근에 더 심해졌지만 약을 먹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부터 그랬다. 한 고2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약을 먹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좀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울증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게 뭐 세로토닌, 네. 뭐 이렇죠. 세로토닌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 호르몬. 일단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단가 아민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는 막 흥분시키는 애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꺾는 애들. 근데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친구가 이제 세로토닌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죠. 좋게도 하고 이 중간에 조율을 잘해서 하는 행복 호르몬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울하다 뭐 이런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때는 이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 그걸 편하게 이야기하면 세로토닌 농도를 이 혈중에 높여가지고 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약들을 유지되도록, 그죠?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어서 그분이 도움이 됐다. 그 말은 뭔가 세로토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을 높여줬더니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더 숨어있는 의미까지 제가 한번 전달해보면, 이 사람은 세로토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뭐 와이파이로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네, 뭐 블루투스로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텐데 어디서 만들어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음식이 장으로 와서 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로토닌 성분들을 합성을 해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뇌에서 사용하는 세로토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세로토닌 하면은 행복 호르몬이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결국 뇌에 세로토닌이 이만큼 있을 걸로 보이죠. 이만큼 있지가 않고 요만큼만 있습니다. 재미있을 걸 기대했는데 지금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재미가 그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세로토닌의 95% 이상은 장에서 소모가 돼버리고, 오. 그 남은 거를 갖다가 내가 뇌에서 행복하고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그 세로토닌이라는 게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장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5%도 안 띄워주겠죠. 그렇죠. 5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우울하다. 그 말은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세로토닌을 장에서 너무나 많이 소모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뇌에서 쓸 게 부족해진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활력이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어디가 좋아져야 된다? 장이 좋아져야 된다. 네. 예, 이게 이제 1차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장에서 이렇게 흡수도 생성도 잘 안 될 수 있다. 소화부터. 소화부터. 그러니까 잘 내가 안 된다. 재료부터 못 만들고 그 재료를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데 거기 더하기 세로토닌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면 결국에는 장이 다 뺏어가 버린다. 그렇죠. 네. 근데 장에서 이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장도 이 길다랗고 그 많은 세포들이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게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세로토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장이 지금 움직일 때예요, 뭐를 할 때요를 계속 세로토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이 전쟁 상황이다. 그럼 어때요? 계속 암호 주고받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먹는 음식물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음식이 적을 뿐더러 그 적은 걸 갖다가 다 장에서 소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좋게 만들면 결국에는 세로토닌이 충분해질 거고, 그 남는 세로토닌을 갖다가 뇌에서도 사용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약도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 세로토닌의 효율을 좀 더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약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네. 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네. 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것들이 네가 알아서 쓰게 되면서 알아서 조율이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데, 계속 세로토닌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문제들은 내가 끌어안고 가는 거고, 그 문제들이 그대로면 모르지만 항상 문제는 점점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통 환자분들 보면 처음에는 약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게 안 들어요. 약이 한 2배가 되고,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병합해보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또 포기하고 또 다른 데를 가고 이제 기대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도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그 친구요? 학생의 네. 그 친구 이제 경우에는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요.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동생이 중2 남자인데 중2병 아시죠? 네네.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네. 걔네들 때문에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무서운데, 걔하고 일단 아무 그 소통이 없습니다. 네 건 네가 하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유대관계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울증 약을 먹고 유대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어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아빠는 계속 잔소리를 하고, 엄마는 계속 뭐 문제를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내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장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준 게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지금 이 친구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상황은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 내부적으로 뭘 고쳐야 될까? 첫 번째는
장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 자체를 그러면 뇌에서는 어디서 만들어내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어디서 만들어내냐? 목 바로 위에서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제 목이라고 하면 경추거든요. 목 바로 위에 뇌가 있는데 네. 그 뇌와 경추 사이에 있다고 해서 뇌간이라고 하는데 뇌 사이에 있다. 네, 뇌간에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서 세로토닌을 5% 남은 세로토닌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이 신경하면 전깃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깃줄을 막 당겨놨어. 꽈놨어. 이렇게 되면 신경으로 정확한 정보라든지 신경의 정확한 기능들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뇌간이 막 긴장이 돼 있고 뒤틀려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남는 것도 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이런 상황이 오느냐? 일자목, 거북목, 커브라목이 되면 목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뇌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고 결국 신경의 기능에 교란이 오면서 세로토닌 생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뇌는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제대로 받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기보다는 네. 대부분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 보면 장도 안 좋고 일자목이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반드시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장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네네. 보통 일반적 병원에 가서 사실 검사를 해도 별게 안 나와요. 네네. 내시경을 했는데도 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자목 아유 뭐 이 정도는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이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보게 되고 네.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목, 그 다음에 장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장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장을 악영향을 주는 요소부터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장은 어떤 공간이냐? 미생물하고 음식물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디에 사느냐? 점막이라는 환경하에 살거든요. 그래서 나쁜 음식물, 염증을 잘 일으키는 음식물을 피하기 1번. 네. 두 번째, 내가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어때요? 막 짜증이 나고 그냥 그렇죠. 누가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에게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음식, 식단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음식물하고 미생물이 만나서 소화라는 과정을 겪을 텐데 이 미생물들이 깡패네? 나쁜 놈들이 엄청 많네? 이렇게 유해균? 그렇죠. 유해균? 그러면 소화 흡수 과정이 아니라 부패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인 장 점막을 좋게 만들어줘야지 걔들이 평안하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장 점막의 바깥쪽 점액의 90%는 물이다. 그래서 탈수가 되는 습관을 피하고 만약에 치료를 한다 치면 결국에는 순환을 좋게 만들면서 장으로의 수분을 보내줄 수 있는 탈수 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치료의 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자목, 거북목 이건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 일자목, 거북목이다. 자, 이게 어제까지는 예쁜 C자목이었다가 오늘 일자목으로 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 수년간의 변화에 거쳐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일자목이 어느 정도인지, 거북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서 퇴행이 얼마나 돼 있는지. 엑스레이 사진 찍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 척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내가 전체 밸런스, 특히 목 등의 밸런스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 상황을, 그럼 나 C자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하버드 대학교 가야지 이런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네. 왜? 너무나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목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목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신경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길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신경이 들고 나가는 길의 불안정성만 해결을 해줘도 기능들이 원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안정성을 누가 잡아주고 있냐? 결국
인대하고 근육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대만 튼튼하게 해주는 과정만 해도 실제로는 수면, 뭐 우울, 불안, 공황 이런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굉장히 밝은 얼굴과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죠. 네. 우리 그래서 이제 ANS 자율신경 치료다 네. 해가지고 이 목의 모양을 바꿔주는 것을 NTR 도수 치료, 네. 그죠? 그 다음에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것을 NTR 프롤로 주사 치료,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뭐 이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진짜 내 문제가 너무 심하다. 네. 이제는 약을 먹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치료를 받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내 장부터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일자목이 좀 더 심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노력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 문제를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워져가는 그런 상태로 바꾸시면서 노력을 좀 더 해보시면 우울증 약도 끊을 수가 있다는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영상들을 우울증 약을 실제로 드시고 있는 분들, 꼭 우울하지 않아도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